자, 이 책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렇게 이제 번역은 했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도 그 밑에 보면 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진지엔 이바나 데니소비차 제니소비차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은 어쨌거나 이반 데니소비체 하루인데 이제 이게 수용소 문학을 이른바 이제 대표하는 책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제목을 살짝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네, 굉장히 얇은데 이제 많은 것이 들어있는 아주 경제적인 이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고요. 그 기말 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 써주시고, 특히나 이제 그 사회대 쪽 학생들은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워낙에 19세기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이 작품은 공부를 해 봐야겠다. 논문을 하나 좀 써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지식의 덩어리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레포트에 다 보고서에 많이 담아 주시고요. 작품을 읽기 전에 주변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혹은 주변적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얄팍한 소설이 이렇게 지금 걸작으로 읽히기까지 아무래도 주변적인 맥락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알렉산드르 이사에비치 솔제니친인데 러시아어 발음이 살즈니츠인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표기를 해놨을 때 원어에서 그 외국어로 우리말로의 거리가 상당히 먼 옐친 이런 거 옐친 서기장 옛날에 이제 옐친 대통령이죠. 그 경우에도 그렇고 1918년생이고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2004년이었는데요. 러시아 명작에 의해 20대 이제 박사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만 해도 생존 작가였고 이후로 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도 이제 솔제니치는 생존 작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작고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문학사에 안장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90년인데 이 수용소 문학을 대표한다라는 것에서 이미 보이듯이 수용소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위암도 알았던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데니소비치가 보여주듯이 솔직히 사람으로서 참 가능하면 겪지 말아야 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것 치고는 너무나도 오래 살아서 참 인명은 제천이란 말을 또 실감하게 되고요. 워낙에 그 지금 작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공은 이제 물리수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 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전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는데 그때 그 친구하고 주고받은 편지 속에 불온한 정치 견해를 담은 글귀가 발견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수용소 8년형을 이제 언도받습니다. 요게 이제 수용소 인생의 시작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큰 죄였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가 그렇게 막 정치범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완강한 확고한 그다음에 굉장히 뚜렷한 색깔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견해가 있었는가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대적인 그 당시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군대에다가 이렇게 군대 들어갔다가 싸우다가 어째서 이제 잡혀가서 거의 반평생을 거의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설로 쓰게 되는데요. 스탈린이 죽은 게 1953년입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이반 솔제니친이 아니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35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도 그냥 평범한 이런 물리학 교사 선생님 생활을 하고요. 그때 이제 그 저 지방의 로스토프시에 마트리오나 집에 새들어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수업 시간은 욕을 많이 읽었습니다. 마트리오나의 집이라고. 그리고 뭐 부인하고의 생활 이런 거 있는데 다 건너뛰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제 사실상 이 작품이 이제 데뷔작이 이제 출세작이고 이 출세작이 또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제 작품이 돼버렸는데 요거를 59년에 완성을 하고 61년에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1953년에 스탈린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른바 해빙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빙기라는 게 원래는 이제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얼음이 꽁꽁 얼어 있다가 녹아요. 녹으면서 이제 만물이 이제 소생을 하고 이제 하는 그 자연 현상을 러시아에서 그냥 지칭하는 표현인데, 요것을 이제 이 정치적인 눈녹음, 정치적인 이제 해빙, 이거의 이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후르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해빙기가 오면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다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작가들이 다 복권되고,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제 복권되고, 사람이 다행히 살아있으면 이제 그들은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도 자유롭게 유입이 돼가지고, 해밍웨이, 프랑스와즈 사강 이런 사람들이 인기였다고 하는데, 이제 특히나 이때는 이제 해밍웨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턱수염 있는 그 해밍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바 이런 거 걸치고 있는 뭐 자유로움, 이런 젊음, 이런 거의 상징들, 청바지 뭐 이런 것들. 프랑스와즈 사강도 이제 퇴폐, 이런 약간 담배 물고 있고 이제 이런, 난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법정에서 했던 그 프랑스 작가인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해빙 분위기에서 후르쇼프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스탈린 격하 운동, 이제 맨 처음에 한 게.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어떤 체제를 확립함에 있어서 우선은 스탈린을 격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 시대의 참상을 보여주는 어떤 선전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 노브미르 신세계라는 이제 잡지, 이게 되게 좋은 잡지예요, 여러분. 그게 당시 최고 잡지였던 모양인데, 그 파스테르나크도 이제 여기다가 닥터지바고를 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 이탈리아로 돌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신세계 편집장이 뜨바르도프스키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적극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간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당시 러시아 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작품을 놓고 보면은 파스테르나크 소설도 딱히 SR에 맞지 않고요. 아주 안 맞고, 그 이후로 이제 이거는 퇴짜를 맞았는데, 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또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참 물으면은, 네, 그렇고, 일단 우리는 이제 이거하고 현실적으로 상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작품은 SR의 정말 그 동전의 이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탈린 치하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이 작품이 억압받은 게 아니죠. 이제 솔제니친이 스탈린 치하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고, 이 작품 자체는 이미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후르쇼프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이 작품을 이제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솔제니친이 이거를 쓸 때 이 소설은 말하자면은 고발 문학입니다. 스탈린 체제를 이제 보고 그대로 이제 참상을 그리는데, 이제 그 폭로하는 거니까 고발 문학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똑같은 작품을 후르쇼프는 선전 문학으로, 프로파간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 제가 SR의 양면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작품을 읽어보면 공간이 공장이 아니라 수용소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자발적인 노동자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반 데니소비치는 잡혀와서 마지못해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을 하는 양상, 노동에 돌입을 했을 때 이 벽돌을 이렇게 엎는 일을 하거든요. 했을 때 이제 그가 느끼는 충만감, 이거는 거의 그 SR에서 노동자들이 보여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고, 아마 이 작품을 읽는 이제 어떤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이제 써서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솔제니친이 여러 작품을 쓰는데, 수용소 군도, 안병동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붉은 수레바퀴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제가 안병동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제 이 솔제니친은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 속도대로 이제 써가는데, 정권이 바뀝니다. 훌소프가 강등되고 브레즈네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쫓겨납니다. 이게 이제 또 되게 재밌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니까는
소련 언론에서 이제 솔제니친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체포되고 뭐 시민권 박탈당하고 막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74년인데 그때 이미 솔제니친은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에 이미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그 뭐야 다시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게 64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솔제니친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고 자기가 쓴 작품을 제대로 국내에서 출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고를 이렇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떠가지고 서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서 출간하는 시기였다. 예를 들자면 수용소 군도 이제 이게 대표적인데 수용소 군도는 줄여가지고 굴락이라고 하는데 굴락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방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70년에 노벨문학상도 받았는데 반면에 이제 소련 안에서의 압박은 이제 심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74년에 이제 쫓겨나게 이제 명령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쫓겨나게 되고요. 그 처음에는 스위스에 좀 살다가 취리히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제니친은 영어로 글을 쓰진 않습니다. 러시아어로서 계속 썼는데요. 이제 이 점이 나보코프하고는 아주 다르죠. 나보코프도 배워가지고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원래 영어를 잘했고 이제 미국에 갔고 이제 겸사겸사 아예 그냥 영어로 이제 써버리는 걸로. 근데 그렇게 영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어민 편집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제2 외국어로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모국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언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로 창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솔제니친 같은 경우에는 미국말을 못하니까 잘 거기서 외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더 그랬겠지만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94년에는 그냥 한번 러시아를 와봅니다. 그러고 나서 94년은 그 94년은 옐친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98년에는 이제 완전히 러시아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귀향이자 귀국이자 귀환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한 10년 정도 다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솔제니친은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할 정도로 뭐랄까 그의 이제 이런 인생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그의 작품의 어떤 부침 막 이렇게 추앙받았다가 글쎄 막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솔제니친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2008년에 사망했을 때도 이제 노문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솔제니친과 그의 문학은 과연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만 유의미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은 그냥 그 시대 속에 붙박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도 살 수 있는 정말 문학사에서 불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작품인가? 하는 이제 물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슬슬 답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의 대표작들이 계속 세계문학 그런 이 전집에 목록에 다 들어가 있고 수용소 군도가 대표작인데 저는 이걸 제가 다 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건 다이제스트판이었고 실제로는 5권인가 그렇습니다. 빽빽한 원문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번역을 그거를 어떻게 전쟁과 평화보다 더 긴데, 근데 이제 그 솔제니친이 소설 쓰는 스타일이 리니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적으로 쭉 흐르는 그런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처럼 가족의 이렇게 일대기가 아니라 이 솔제니친은 반대예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수용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그 지금 전까지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쭉 흐른 게 아니라 공시적으로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들려주는 시, 그리고 그들 간의 어떤 갈등 양상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 누구는 이제 솔제니친의 소설에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 또 고전으로 남는 데는 흥미 외에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